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기사 필기 수질 오염 방지 기술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포기조의 공기를 0.6 세제곱미터 퍼 세제곱미터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물이 밑에고요. 자, 공기가 위에입니다. 이렇게가 짝꿍이 돼요. 자, 이걸 공급한다. 자, 물 단위 부피당의 기포 표면적입니다. 자, 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에요. 자, 이게 공기가 이제 그 물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의 형태가 아니라 구의 형태로 공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뭐 기포의 표면적, 즉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파이 d의 제곱이에요. 4분의 파이 d 제곱, 요거는 단면적이고 이 전체 표면적, 그쵸?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공의 전체 건널비가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물의 부피, 그 다음에 이게 기포의, 즉 공기의 표면적 이렇게 된다. 자, 기포의 평균 지름이 0.25cm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미터로 한번 바꿔볼 건데 0.0025m 이렇게 되겠죠. 자, 상승 속도가 18cm/s, 이것도 0.18m/s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균일하다. 물의 유량이 이제 3만 세제곱미터/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첨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제곱미터 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포기조 안에 체류 시간이 15분이고요. 포기조의 수심이 2.8m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갈 거냐면, 일단 쉬운 거부터 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피를 구할 거예요. 즉 체류 시간과 유량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 포기조의 부피가 이제 될 텐데, 요거 어떻게 물에 대한 부피,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이지, HRT 이렇게 되겠죠. 자, 그게 이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요 밑에 있는 거 분모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자, 전체 공기의 이 표면적을 구할 건데, 우리가 물론 이 상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그 기포는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하나의 큰 요걸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전체 하나의 기포는 작은 이 기포들이 틈이 없이 전체적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포의 표면적과 하나 기포의 표면적,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할 기포의 개수, 요걸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기포의 표면적이 되겠죠? 그 표면적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표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름이 0.25 cm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한 개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기포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들어오는 유량에 대한 0.6, 요게 뭐예요? 공기의 부피가 되겠죠? 그쵸? 그럼 들어가는 유량이 3만 세제곱미터 day니까 공기의 양은 3만 곱하기 0.6 세제곱미터 day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거기에다가 뭐로 나눠줄 거냐? 이 기포 하나의 이 그 부피,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 개수가 나옵니다. 개수. 그죠? 그 다음에 그 시간당의 어떤 그 뭐 개수의 어떤 형태로 단위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표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이 상승 속도, 요거와 요 수심, 요 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포가 얼마나 체류하는지 요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곱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이 기포의 표면적을 구할 그런 과정으로 가겠다. 좀 복잡하죠? 하나하나 보면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전체 기포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 한 개당 기포의 표면적을 곱해서 그거를 물에 대한 단위 부피로 나눠주겠다. 이걸 이제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Q와 6분의 파이 dp의 3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위에 게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자, 3만에 0.6 곱했죠? 자, 주입되는 공기의 부피예요. 주입되는 공기 부피 0.6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로 나왔으니까 세크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왜 세크로 바꿨냐, 이 뒤에 요거 때문에 이제 세크로 제가 바꿨는데, 굳이 대한 데이로 그냥 하겠다 하면은 뒤에를 데이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전체 내가 집어 넣어줘야 할 공기의 부피다.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전체 유량에 대한 0.6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6분의 파이 dp의 3승, 이거는 공기 기포죠. 기포 한 개의 부피예요. 자, 그럼 한 개당 요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데, 내가 이만큼 공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한 개가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전체에서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기포의 수가 나옵니다. 기포의 수가. 그쵸? 자, 그럼 몇 개의 기포가 필요하다 이게 나왔고요. 그런데 단위가 초당 필요한 기포의 수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이 d의 제곱이죠? 이거 뭡니까? 기포의 표면적이지. 그럼 요거까지 두 개 곱하면 뭐예요? 초당 필요한 기포의 표면적, 그쵸? 전체 표면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와 전체 기포의 수에다가 표면적을 곱한 거니까, 이 필요한 요 부피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표면적으로 바뀐 거야. 그쵸? 그래서 전체 표면적이 나왔고, 이거는 초당. 자, 그리고 여기 수심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상승 속도예요. 그러면 여기 상승 속도와 수심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 아까 얘기한 대로 기포가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즉, 그 기포가 상승하는 시간만큼 체류하기 때문에 시간당 주입되는 기포의 표면적에 시간을 곱하게 되면 전체 기포의 표면적이 산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77.28 이렇게 나오고요. 각각의 이제 뭐 여기 인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포의 표면적 나왔죠? 그럼 뭐가 해야 되냐, 이제 물 단위 부피. 이거는 그냥 쉬워요. 포기적 부피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직류면체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유량과, 그 다음에 체류 시간,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을 이제 데이로, 미닛을 데이로 바꿔줬죠? 312.5가 나와요. 자, 앞에서 구한 777.28과 312.5를 나눠주게 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물 단위 부피당 기포의 표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24.8872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24.9였나요?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뭐 식으로 이제 표현하긴 했거든요. 이거랑 일단 이것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기포의 개당 부피예요. 한 개당. 이건 전체 기포의 부피가 되겠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내가 몇 개 필요하냐 이거지. 몇 개가 있어야 되냐, 개수, 공기 기포의 개수. 그 다음에 파이 dp의 제곱, 요게 뭡니까? 이게 표면적, 개당 표면적.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은 전체 표면적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체류 시간, 기포의 시간, 요걸 갖다가 곱해주면은 단면적, 표면적이죠. 단면적이 아니라 표면적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포는 이 시간 자체가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상승 속도랑 관련이 있고요. 유량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체류 시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2021년도 2회차 수질환경기사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 나왔는데, 뭐 그동안의 이런 유형은 사실은 뭐 제가 뭐 한 10년치 넘게 봤는데,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실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굳이 내가 이 구의, 그러니까 기포 자체가 구죠.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그 공식과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지만 이거를 이제 풀 수가 있었던 거.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이 문제에서 아쉬웠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이 포기조의 어떤 상기관에서 나오는 공기가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가죠. 사실 상승하죠. 이거와 상승 속도를 연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물이 이제 흘러가죠. 요거는 체류 시간, 주어진 체류 시간과 연결할 수 있었는가.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거였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고 굉장히 좀 참신했었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개념이냐? 그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좀 새롭게 바꿔주었던 문제인데, 자, 이러한 어떤 신유형의 문제가 전체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여러분들 신경을 써서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문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뭐 당락을 물론 장악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만을 골라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지언정 사실은 뭐예요? 새로운 유형일 뿐이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에 좀 근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생각을 좀만 했다라면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그런 좋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제 물론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을 좀 추려가지고 공부하면은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문제씩 뭐 두 문제씩 툭툭 튀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 기존에 자주 나왔었던 문제들을 정말 제대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신유형의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한들 그 기본적인 이론과 어떤 법칙 이런 것까지가 새로 막 다른 분야에서 나왔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특히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단순하게 공식과 이 숫자 여기다 집어 넣어야지 답이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를 떠나서 이 숫자가 여기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유도가 되는지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